개개인이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빈민층이 생기는 거야 라고 주입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다 네 탓이죠. 너가 대통령이 못 되고 우주 비행사가 못 된 거는 다 너 탓인 거예요. 구조 탓이 아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큐 멘토리 엘리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제목은 폭력의 위상학입니다. 피로사회를 쓰셨던 한병철 작가가 쓴 책이에요. 폭력의 위상학은 우선 부정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폭력, 즉 자아와 타자, 내부와 외부, 친구와 적 사이의 이원적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거시물리적 현상으로서의 폭력에 관심을 기울인다. 오늘날 사회는 타자의 부정성, 낯선 것의 부정성에서 해방되어 간다. 게다가 지구화는 이러한 경계와 차이의 파괴 과정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부정성의 축소를 폭력의 소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대관계나 지배관계 없이 작용하는 긍정성의 폭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폭력은 부정성의 과잉일 뿐만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이기도 하다. 과잉성과, 과잉 커뮤니케이션, 과잉주의, 과잉 행동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것의 대량화. 긍정성의 폭력은 어떻게 보면 부정성의 폭력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다. 여기서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죠. 현대 사회는 부정적인 것에서 해방되어가는 긍정의 사회다. 근데 그냥 긍정의 사회가 아니라 과잉 긍정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긍정의 사회는 또다시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긍정적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사실 과잉 성과라는 부분에서 어떤 대목이 떠올랐냐면 20대에서 30대 청년 세대를 보면은 이 과잉 성과가 초래한 결과가 무엇인지 굉장히 뚜렷하게 직면할 수 있어요. 일단은 너무 고스펙화됐죠. 요새 대학을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죠. 대학 진학률 굉장히 높잖아요. 뭐 80%가 뭐가 높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OECD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OECD 데이터 차트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돼요. 오스트리아도 40%, 미국 같은 경우에도 50%를 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청년 세대들이 고스펙화 되는지 알겠죠? 기본적인 시장 경제 원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을 할지 아시겠죠?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안에서 계속 경쟁이 과열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겠죠. 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스펙이 높아야 뽑힐 확률이 높으니까 더 좋은 학점, 뭐 대외 활동이랄지 외국어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더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대부터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게 너무 일찍 오게 되는 과열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시장이 돼버린 거죠. 교육 시장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을 많이 지어서 우리 다 같이 고학력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자.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과잉 긍정이 초래한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쟤도 학사인데 나도 학사야. 근데 뭐 저기 사는 쟤도 학사네? 차별성이 없으니까 점점 더 다른 점에서 차별점을 찾게 되고 결국엔 고스펙화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터넷에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뭐 어디 서탈, 어디 면탈한 사람 스펙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모자랄 거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수수 탈락을 하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청년들이 중소기업 가기 싫어서 안 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게 중소기업 자체의 복지와 대기업의 복지 자체도 너무 다르고요. 당연히 급여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조금 적을 순 있어요. 근데 그럼 그만큼의 뭔가 복지라든지 회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굉장히 주먹구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이렇다 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제대로 배우는 것도 없이 신입사원인데 대리 업무하고 야근 너무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런 식의 불합리가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중소기업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너무 눈이 높아진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직자들의 실력이 너무 상향 평준화됐죠. 그러면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혜택이나 월급 같은 경우도 상향 평준화돼야 되는데 경직성이 너무 지금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너 아니어도 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애들은 많다. 주먹만 휘두르지 않았지 깡패죠 깡패. 네, 이런 긍정의 과잉, 또 예를 들면은 과잉 생산을 하니까 계속 광고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게 되는 면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봐야 돼요. 또 과잉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완벽한 고립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4시간 메신저가 켜져 있으면 연락이 오죠. 또 트위터도 하고 SNS 하면은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과잉 인풋. 항상 뭔가 연결돼야 되고 최신 업데이트되는 뉴스, 친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항상 너무 많은 정보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피로해지는 사회가 오는 거죠. 긍정의 과잉화 시대에 또 다른 과잉 제공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네, 바로 기술이죠, 기술. 최첨단 기술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은 다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고 다니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거든요. 스마트폰도 기능도 너무 많고, 너무 좋아. 정말 좋기만 할지.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가 정말 폭발적으로 공급되면서 늘어난 게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린이 ADHD 환자입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줄임말이에요. 뇌 앞쪽인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자기 통제와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2019년 ADHD 환자는 7만 1,362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0%가량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ADHD의 원인이 정말 다양하게 있겠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폭발적인 SNS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려서 소아청소년의 ADHD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요새 가정 환경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걸 굉장히 자주 목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른이 이렇게 놀아주는 것보다 스마트폰 영상, 뭐 동물 나오는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붙잡아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은 지속적인 자극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빨리 노출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영상이라는 건 지루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영상도 참 지루한 편에 속하는, 네, 안타깝게도 그런 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성 채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채널보다 어떤 채널이 더 많이 독자들의 시선을 잡아놓냐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 장면 전환도 빨리 되고 그래야 시청시간 확보가 오래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지속적인 자극, 뭔가 쉴 틈이 없는 자극에 오래도록 노출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집중력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가만히 고요한 환경을 참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아무런 자극이 없는 환경. 내가 심심하면 뭔가를 봐야 되고 심심함을 잊게 해줄 만한 자극이 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임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긍정성의 폭력은 어떻게 보면 부정성의 폭력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런 긍정의 과잉 현상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건 뭘까요? 상향 평준화된 결과들. 그 사이에서 개별 주체들은 우울증을 얻겠죠.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아까 제가 말했죠. 과잉 커뮤니케이션.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쟤는 뭘 했네. 쟤는 이번에 뭘 했고 저걸 땄고 자격증도 몇 개고
이런 게 너무너무 보이니까. 근데 개인 주체는 기준을 쉽게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스트레스, 우울증, 무기력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요새 20대 후반의 청년들 굉장히 많이 죽고 싶어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과열된 성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쟤도 대학 나왔고 나도 대학 나왔어. 쟤도 인턴했고 나도 인턴했어. 딱히 내세울 만한 그런 특징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벌써 번아웃이 온 거죠. 회사를 간다고 끝이 아니고 거기서 또 뭐 다른 또 성과를 내야 되고 옆 팀 신입사원은 끝나고 또 개인 자격증 공부하러 다닌다는데 이런 비교가 한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미리 손을 두 손 두 발 듣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친구들을 보면은 저는 30이 넘으면은 그냥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없는 거죠. 정말 졸업하고 가만히 집에서 장기 백수화가 된 학생들은, 청년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근대 사회의 폭력은 점점 내부로 향하고 있다고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성과 주체는 스스로 불타버릴 때까지 스스로를 착취한다. 이때 발생하는 자기 공격성은 드물지 않게 자살의 폭력으로까지 치닫는다.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도록 만든 사회죠. 예를 들면 봉건 시대처럼 계급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제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영주의 딸이냐 아니면 소장용의 딸이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꿈의 크기가 결정이 미리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배자 입장에서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급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따로 채찍질을 휘두르지 않아도 알아서 주제에 맞게 삽니다.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런 계급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계급이 없어졌죠. 통치하는 권력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착취해야 될까요? 이거 좀 옛날처럼 채찍질 휘두르면서 노예처럼 목화소음 농장에 노예 부리듯이 부릴 수도 없고, 옛날처럼 가시적인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옛날처럼 착취할 수 있지?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이런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자유로운 주체야. 너가 원하는 건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어. 네가 지금 백수고, 너가 지금 가난하고, 네가 지금 장기 취준생이고 장기 공시생인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절대 사회 탓이 아니야. 우리가 인프라를 잘 못 갖췄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 빈민층이 생기는 거야 라고 주입하는 거죠. 어디가 떠오르냐면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떠오르죠. 미국,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모 수저, 조상 수저라고 해가지고 시작하는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달라요. 뭐 인프라 자체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요새 젊은 애들은 끈기도 없고 꿈도 없고 너무 빨리 포기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해. 이런 거는 정말 극단적인 사고 방식이죠. 옛날에 이제 70, 80 세대만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취업이 정말 쉽잖아요. 뭐 요새는 아니죠. 열정만으로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열정이 없다,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화살을 개인의 부도덕함, 부지런하지 못함, 게으름, 태만으로 돌려버리니까 점점 개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주체들은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서 통치를 하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성과 사회를 규정하는 화법 조동사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너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우주 비행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 근데 너 혼자 알아서 해야 돼. 너 혼자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다 네 탓이죠. 너가 대통령이 못 되고 우주 비행사가 못 된 거는 다 너 탓인 거예요. 구조 탓이 아니라. 그러면 개인이 느끼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패배의식, 우울증, 무기력 이런 사회인 거죠. 그 사람들은 평균을 보는 거예요. 봐봐, 세상에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하고 네가 맘만 먹으면은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요새 유튜브로 다 하더라. 네가 노력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스스로 학습도 배워서 하는 건데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면서 배우는지. 이제 우울증의 선행에서 나타나는 게 소진증후군이라고 해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우울증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힘이 생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소진증후군이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힘이 빠진 독립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자발적인 자기 착취의 병리적 결과다. 성과 중심의 후기 산업 사회는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한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후기 산업 사회는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어. 너는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어. 변화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뭔가 이 완성품이 아니라 가공하고 세공해야 될 원석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석도 아니야. 완전 파묻힌 그런 재료 취급을 하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나는 완전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미의 기준, 너무나 극단적인 성과, 주체들이 끊임없이 전시가 되면서 너는 완전하지 않아, 너는 변해야 돼,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나치게 공급돼서 독이 되지 않는 건 거의 없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긍정의 과잉인가라는 겁니다. 과연 개개인을 위한 긍정의 과잉인가? 아니면 예전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개인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교묘하게 그 술법을 바뀌어서 개인이 스스로를 착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해놓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조성해놓고 굴러가는 사회가 아닌지, 그런 식으로 한 번쯤 사유를 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화두를 던지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피로사회를 재밌게 읽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읽으셔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가뜩이나 무기력에 시달리시는 분들, 이유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내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어서 스스로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성과 주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뿌빠!